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재밌는 강연을 해준 우리 심현섭 군이죠. 제 아랫동생이니까 군은 이미 거기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아버님께서 그 심상우 씨라고 옛날 그 1983년도에 버마의 랑군에서 그 국립묘지가 폭파되었을 때 그때 그 수행했던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수행했던 수행원으로서 그때 이제 돌아가셨던 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분의 이제 아들, 넷째 아들인데 그 심상우 고 심상우 의원 등 그분들이 21분이셨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신 그 사건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국가보훈 정책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달라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전라북도의 문화와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1시간 정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건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전북에 계시는 분들이고 어떤 분들은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다고 해서 이게 참 말씀의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두루뭉실하게 우선 전라북도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현안들을 소개하면서 그 과정에 이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줄 수 있는 메시지를 간단하게 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슬라이드를 약 50장 정도를 준비했는데 이걸 소화하려면 1분에 한 장씩 넘기려면 엄청나게 말이 빨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중간중간에 쑥쑥쑥쑥 지나가면서 시간 내에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이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도에 근무할 때 제가 2014년도에 이제 여기 부지사로 1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제 업무의 50% 이상이 이 새만금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새만금에 이제 우리 도청에서는 몰빵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고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까지만 살짝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과거와 오늘 이 전북이 아마 여기 어르신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이 과거의 농업시대에는 굉장히 영광의 땅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리고 대표적인 땅이었는데 조선의 3대 도시가 이제 한양, 평양, 전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 전주가 큰 도시였고 근데 아마 이런 서울시 등 이런 데를 제외하고 광역자치도의 경우에는 우리 전라도만큼 더 긴 역사를 가진 도시가 없다고 합니다. 경제 규모도 거의 이제 지금은 이제 3%에도 못 미치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전북이 결국은 땅덩어리는 전체 땅의 이제 8점 몇 프로가 되는데 경제 규모나 인구 구매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3%라고 해서 우리 이제 전라북도 사람들끼리 좀 자조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3% 경제, 3% 경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새만금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저희가 과거에 갖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혁신도시라고 해서 전주 완주 사이에 혁신도시가 와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효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이유는 인구도 많이 한 4만 정도를 늘려왔지만 거기는 농생명의 R&D가 자리 잡고 있으며 또 하나는 이제 국민연금 기금 전 본산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굉장히 복받은 그런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왜 예향이라고 했는데 왜 예향의 도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가장 한국적인 문화가 남아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가장 한국적인 문화가 아직도 여전히 우리 전라북도에 남아있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한스타일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전라북도 도에서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쓰고 있는 게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한국 속의 한국이라는 게 한국 안에 있는 여러 곳 중에서도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한국적인 곳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한국적인 것을 표현하는 가장 단편적인 가장 실증적인 한 장의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이게 다 있습니다. 한옥, 그 다음에 한식,
그다음에 한복, 그다음에 심지어는 한지, 그다음에 오른쪽은 판소리는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가 모태가 되어 있는 한국 음악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 한자가 들어가는 게 거의 이제 우리 전라북도의 태동을 여기에 두고 있다 하는 게 굉장히 큰 저희한테는 자산이고 저희한테는 어마어마한 이제 보물인 겁니다. 이 문학에도 굉장히 우리 지역에 많은 터전들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 이 삼례문화예술촌, 여기 대표님도 계시는데 이 완주를 대표하는 또 문화예술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가보훈처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우리 전북이 그런 훌륭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제가 거기서 깨달아서 사실은 그때 이미 이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좀 다니면서 좀 전라북도의 의향의 도심을 좀 많이 좀 홍보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몇 장을 좀 추려 온 게 이제 다음인데 첫째는 이 동학혁명의 발상지라는 겁니다. 이제 과거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국사책에서 동학은 일종의 역적, 그다음에 뭔가 반골 이런 걸로 묘사가 돼 있어서 동학을 그때는 깊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선생님들도 싫어했고 학생들도 못하게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역사가 올바로 평가가 되다 보니까 동학이 하나의 그 외세 세력에 저항하고 그다음에 국민 내부적으로는 이제 국가의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정말 혁명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게 결국 우리 정읍과 고창에서 태동을 했다는 것, 발상을 해서 결국은 전 국가에 다 퍼졌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 말에 의병운동의 근거지가 우리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특히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같이 모여서 굉장히 큰 의병의 근거지가 되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 도청에서는 이런 이제 원형 그대로 되어 있는 자연의 멋을 살려서 관광의 새로운 영역을 좀 구축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토털 관광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조금 좀 촌스럽긴 합니다. 제가 지금 봐도. 근데 이 말의 개념은 전라북도에 있는 14개 시군의 관광 자원들을 전부 다 연결을 시켜서 외부의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 14군데의 주요 관광지를 다 둘러볼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게 이제 이 토탈 관광이라는 개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새만금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전라북도 사람들도 새만금이 뭔지 정확히 잘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근데 왜 대부분의 이 관청에서는 새만금에만 이렇게 몰빵을 할까? 이걸 좀 자꾸 궁금해하실 텐데 새만금은 앞으로 이제 우리 전북의 일종의 좀 먹거리, 우리가 먹자는 먹거리가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활로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저는 여기저기 가면서 이제 기회의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새만금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산하고 저쪽에 변산반도 위에 부안 여기까지를 일종의 방파제를 쌓아서 여기가 33km입니다. 33km인데 방파제를 만들어서 그 안쪽을 간척하는 일종의 간척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게 새만금이 다 그 개발이 끝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 즉 그래서 이 넓은 땅을 간척을 해서 크게 저 군산 쪽으로 산업 연구 용지,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환경 생태 용지, 그 다음에 여기 고군산도라고 해서 이제 섬 5개 있는데 여기는 이제 관광 레저 용지, 그 다음에 중간에 국제 협력 용지, 그리고 아래쪽에 부안 쪽에 농생명 용지, 그리고 관광 레저 용지 이렇게 이제 구간이 바뀌고, 그 다음에 김제 부분에는 이 농생명 용지가 굉장히 크게 들어섭니다. 제가 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 비도 많이 오는데 다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